자, 오늘은 그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의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제목이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의 핵심은 이제 에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톨레를 공부하고 있는 거는, 톨레는 키도 작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인터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 봤습니까? 네. 자기는 얼굴에 대해서는 별로 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참 귀여운 분이시죠. 톨레 같은 분은 마음의 전문가지요. 그러니까 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이 책은 마음의 전문가가 참 영감에 의해서 일필비주로 한꺼번에 촥 이렇게 나온 책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돌아와서 이 2장의 주제가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쩌자는 거냐, 이 공부를 해서 어쩌자는 거냐 할 때 핵심은 에고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정신 상태가 생각이냐, 생각을 알아차림이냐, 요게 갈래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고를 우리 분류식으로 말하면 중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왔는데도 모르고 생각 따라다니고 있으면 중생이고, 그 생각을 알아차려서 알아차림 쪽으로 나의 무게중심이 알아차림이 딱 있으면 그게 이제 에고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살, 부처라고는 감히 하지 맙시다. 보살이라고. 보살님들은 우리도 열심히 하면 보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이 끊임없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톨레의 통찰이 뭐냐면, 우리가 현상을 대하잖아요. 이렇게 대하면 현상을 대하자마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투덜거리는, 심판하는 그런 존재, 그게 에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떠서 살아가는 한은 어떤 케이스라도 에고가 계속 간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에고가 간섭하는 그것이 생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혼잣말 같은 그 생각의 간섭이 장막을 계속 치고 있는 상태다. 보통 사람의 살아가는 이 모습은 혼잣말 하는 이 에고가 계속 보자마자 지나가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에고는 뭐라고 하냐면, 왜 저리 뚱뚱해 그러고, 왜 저리 또 말랐어 그러고, 왜 저리 키가 커 그러고, 뭐 하여튼 계속 투덜거리면서 쫑알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채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톨레가 말하는 것은 에고가 인류의 현재 상태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그 에고의 간섭에 거의 끌려다니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톨레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따라가지만, 우리는 또 톨레와 다르게 선불교의 수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불교 입장도 여기서 약간 가미를 한다면 그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 선불교 입장,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제목이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요거는 톨레 입장이에요. 근데 선불교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선불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달겠어요. 2장의 제목을 에고는 그러니까 톨레는 에고 캄마 인류의 현재 상태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에고 캄마 인류의 근본 착각 이렇게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톨레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에고 상태에 있어서 에고에서 좀 더 깨어있는 인류로 진화하는 지금 중간이고 그렇게 떼어놔야 할 때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불교의 입장에서는 본래는 다 우리 모두는 본래는 다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인데 하나의 지금 착각에 빠져서 에고라고 하는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착각을 되돌리는 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고 지금 톨레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지금 에고 상태에서 다시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살의 상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진화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다시 본래 부처가 된다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시다. 이 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보면 좋잖아요, 또. 그죠? 서양인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동양 사상이 있으니까, 특히 불교와 도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그 깨어있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다면, 에고는 그 깨어있지 못한 착각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메시지는 우리는 빨리 에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 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 사상이다 그러잖아요. 무아라는 말은 에고가 착각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상락 아정 상 영원하고 락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자기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정 고요한 상락 아정의 우리들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자. 그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고 지금 톨레는 더 진화하자. 이제 그 입장이고 이제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 제목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이게 에고의 상태인데 그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알아차려서 생각에 그러니까 이 책에는 동일시, 동일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생각을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을 동일시하는가. 생각을 동일시하면 에고가 되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동일시하면 이제 우리가 본래 면목으로 깨어나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보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톨레가 우리한테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생각과 알아차림 사이에 거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금 이 톨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함몰되어 있다. 생각을 동일시해서 생각이 함몰되어 살고 있다. 근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 힘을 강화해서 생각과 알아차림 사이에 거리를 만들자. 이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거리 만들기, 요게 톨레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터뷰 보시면 그래서 생각에 함몰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윈프리가 물어보니까 숨에다가 자기가 숨쉬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의식을 관심을 생각으로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숨을 바라보면 현재로 돌아오면서 생각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으로서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한 메시지다. 내가 생각에 빠졌을 때, 또 생각이 많다고 느낄 때, 생각이 많으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빠져나옵니까? 할 때 사실은 답은 현재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의 의식이 현재로 오는 건데,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과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눈앞에 이 역력한 현재는 우리가 생각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거, 미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현재로 돌아오기예요. 현재로 돌아오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로 돌아오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는 항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숨 날숨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는 자각하는 순간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과거 현재로부터 현재로 돌아온다. 제가 미리 지금 2장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저랑 여러분하고 같은지 모르겠다. 예, 찾으셨나요? 우리가 지각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면층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도 작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주 쓰는 말로는 본질과 현상 중에서 우리가 지각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들은 현상을 지각하지 본질은 지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질은 숨어 있어요. 현상은 드러나 있고 본질은 숨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게 본질은 숨어 있다. 숨을 현상은 드러나 있다. 현 동시다. 현 동시다. 그리고 현 동시에 가장 좋은 예가 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컵을 보시면 컵이 지금 현 동시다. 어떻게 현인가? 여러분 컵 모양은 드러나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컵의 진면목은 이 모양이 자체가 아니고 컵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인 거죠. 컵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모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어있는 요 공간이 컵의 진면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컵과 똑같다. 이 건물 같으면 지금 이 방 같으면 이 방에서 드러난 부분은 바닥과 벽과 천장인데 이 방의 진면목은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공간이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은 드러난 것만 보지 이 텅 비어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짜 주인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세운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 공간을 못 보고 여기에 홀린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를 보세요. 자기 같으면 육체는 드러나 있고 정신은 지금 숨겨져 있죠. 은현동시죠. 근데 사람들은 육체를 나라고 동일시하면 에고가 되고 정신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이제 뭐 불보살이 된다. 깨어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안목이 요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다 이걸 중도라고 하고 연기라고 합니다. 은현이 동시다. 같이 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고 거기에 팔려서 살아간다. 동일시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빈 공간 같은 우리들의 정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신이 진면목이다 이거예요. 항상 이 둘을 같이 보는 게 우리들의 공부입니다. 자,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의 아래에는
빙산처럼 빙산의 일각 아래 그 아래에는 수면에 잠겨 있는 아래에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일반적으로 연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들은 모두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온 생명 전체의 원천과 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질과 모든 현상은 그 아래에서는 본질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대한 이렇게 언현을 동시에 같이 본다. 이 말은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개체와 개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사사무예 법계라고. 이 세계가 사사무예, 무예는 서로 소통되어서 걸림없이 통하는 법계. 그리고 지금 현상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이사무예 법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와 사는 화음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는 본질이고 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무예법계는 현상에 드러난 모든 개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이사무예법계는 본질과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지금 동시에 또 작동하고 있다. 그걸 지금 톨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까지도 꽃과 새라면 더욱더 신에게로 그 원천에게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자, 어떻게 보여주는가? 여러분, 보여준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문하고 있다. 무정이 돌은 물론이고 꽃과 새는 더욱더 우리에게 설법하고 있다. 무정이 설법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설법하는가? 자,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러니까 요게 지금 톨레가 오프라 윈프리가 톨레한테 배운 가장 핵심적인 요 표현이에요. 자기가 톨레 책을 읽고 정원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를 보는 자기 시각이 좀 달랐다. 예전과는. 예전에는 나무를 보자마자 은행나무 무슨 나무 하면서 봐서 무슨 나무라고 말하는 에고의 투덜거림, 에고의 간섭, 그것에 막혀서 보니까 뭔가가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었던, 그런 줄도 몰랐는데 톨레의 책을 읽고 네이밍을 하지 않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나무를 봤더니 그 막이 없이 보는 느낌. 이렇게 투명하게 장막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색안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접 보는 느낌을 자기가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톨리한테 하는 거, 여러분 예습은 하고 오세요. 그래야 이렇게 통하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저는 그런 대목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목을 볼 때 저는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톨레를 만나기 전에 불교를 먼저 공부했다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고마우냐면, 지금 이름 붙이고 우리가 모든 자연을 볼 때 바로 안 보고 그 간섭하는 에고의 간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톨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에는 관념이 묻어 있어요. 살면서 나무 하면 나무라는 관념이 나름대로 묻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덧붙여서 자연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 같으면 톨레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12연기를 한번 복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대목,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연 사물을 볼 때 이름을 붙이면서 본다. 근데 그 사실조차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라는 것은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첫 번째가 12연기에서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무명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를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하고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 그러니까 현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나인 것을 모르는 상태. 그게 무명이다. 그러면 그 무명이 있으면 그 무명에 따른 행동이 반복되어 가지고 그런 작용 때문에 그것이 계속 고착화된다. 그러면 무명행 다음에는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게 업식인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에요. 식이 뭐냐면 에고라는 착각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에고라는 말에다가 그 뒤에 에고라는 착각 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착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뭔가 생각 감정을 현상을 나라고 하는 무명에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에고가 고착화되었다. 그러니까 에고를 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에고는 에고가 탄생하면 에고는 자연을 대할 때, 이 바깥 경계를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안 대하고 네이밍을 한다. 이게 명색이에요. 명은 이름이잖아요. 색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에다가 에고는 색에다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은 고정관념을 에고는 항상 계속 심어둔다. 그래서 에고가 바로 AI,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계속 명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명행식, 식은 명색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바깥에다가 에고는 항상 네이밍을 해서 관념의 세계를 구축한다. 에고가 구축하는 관념 세계, 그게 또 우리들의 언어 세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무명행 식이 에고고 명색이 이 대상에다가 네이밍 이름을 붙여가지고 관념화 시켜 놓는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6가지 입이라고 해서 6개의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가 있으니까 안에는 에고고 밖에는 명색이라서 이것이 접촉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이에는 수라고 하는,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네. 제가 지금 12연기를 되게 쉽게 풀고 있어요. 지금 톨레에 의거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웬만한 불교학자에게도 12연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잘 설명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이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책이 환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톨레는 지금 굉장히 우리식으로 볼 때는 선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약간 장황하기도 해요. 그게. 근데 이런 12연기 같은 걸 딱 알고 있으면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12연기를 설명하는 거다. 불교가 뭐냐? 12연기를 설명하는 거다. 톨레도 결국에는 12연기를 설명하는데, 이게 12연기가 딱 정확하게 개념화, 교리가 정착되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거를 일상에서 자기한테 적용하기가 더 좋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명,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그래서 엉뚱한 걸 나라고 동일시한 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에고가 탄생했다. 착각이 탄생했다. 그 착각은 밖으로는 또 관념의 세계를 구축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개의 감각기관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주관인 에고가 객관인 이 경계 세계를 접촉하자마자 수의 내용은 좋다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모르겠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바로 사랑하게 되고 나쁘다 그러면 증오하게 되고 애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는 호 좋아하고 오는 미워하고. 오란 말 아시죠? 예, 호 반대말이 오예요. 호. 그리고 애정이 생기고 애정은 사가 생기고 자동으로. 그래서 에고가 확립되어 가지고 이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앞에 에고는 무의식의 에고고 요때 이제 에고가 발현되어서 그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걔가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깨달은 뒤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숙고한 게 12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밝게 보고, 그리고 12연기를 설명하는 것이 요게 이제 불교학 전체, 당연히 선불교도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명행식 할 때 식을 자세하게 풀면 유식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불교는 12연기에 대한 해석이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밍을 붙인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은 우리가 미리 관념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네이밍이란 말은 관념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역시 자, 명상 그러잖아요. 명상. 명은 명복을 빈다 할 때 명자라서 명은 죽을 명이에요. 상은 생각상자인데 관념이에요. 관념이 죽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름을 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기 어려운 이유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공부를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러니까 일반 사물을 관념을 제거하고 바라볼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쫓아오던 해명상자를 깨닫게 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이 말에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류표를 붙이지 않을 때, 네이밍을 하지 않을 때, 이 말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걸 생활할 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대하면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그렇게 왔다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깨달음이 온다. 여기서는 그것을 붙이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리고 그것의 있는 그대로를 허락할 때, 수용을 할 때 외경심과 경이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외경심과 경이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난생 처음이 될 것이다. 모든 경험이 난생 처음이 될 것이다. 실제로 난생 처음인데 우리들은 기존에 가졌던 그런 걸 가지고 관념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 막혀 가지고 이 난생 처음을 놓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 보면 여러분, 저는 사실은 톨레랑 친숙함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한번 이렇게 의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느꼈던 이 세상의 모습이 외경심과 여기 그리고 경이감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생각이 끊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간섭에 들어오는 이것이 한번 딱 끊어져서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외경심과 경이감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모든 사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니까 뭐 들고 있는 볼펜, 창문에 보이는 뭐 구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경이로웠는데 특히 이제 도서관을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깨진 보도블록을 보는 거예요. 깨진 보도블록을 보는데 그 돌덩이가 거기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다른 사진을 볼 때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있죠. 그랜드 캐년 같은 걸 아마 현장에서 보면 기존의 모든 관념이 깨질 거예요. 그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곡과 이 그랜드 캐년의 이 크기는 너무나 달라서 기존의 계곡이라는 관념이 거기서 깨진다. 그 깨질 때 오는 충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이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말이 멎어버리는, 생각이 멎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저도 했는데 톨레는 쓰는 용어들이 제가 그때 한 경험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자동적으로 저는 그때는 뭐 불교고 선이고 몰랐을 때니까 자동적으로 터득된 것이 뭐냐면 현재만 자각하면 생각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그냥 터득했거든요. 그러니까 톨레가 전체 말이 그거잖아요. 뭐 현재의 힘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설명 모든 것이 현재에 깨어있기가 바로 생각이 접근할 수 없는 영토 그것이 현재라는 거죠. 이걸 또 서양에서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난 사람이 다시 생각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재를 자각하면 된다. 현재를 자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숨 쉬는 대로 자기의 관심을 숨 쉬는 대로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현재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현재가 여러분 실제로는 리얼리티는 현재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는 현재밖에 살 수 없어요. 현재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현재를 온전히 못 살고 생각 속에 들어가서 과거 미래로 또 돌아다니는 거. 그게 이제 집 나가서 고생하는 인간의 고통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와닿아요. 지금 외경심과 경이감 이런 말들이. 그리고 이런 걸 느낄 때 예술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교토에 젠 가든 하나 올렸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때의 이 생각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생각이 없으니까 고요해요. 고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젠 가든 보면 조용하잖아요. 그 고요 속에서 무슨 벌레 소리나 무르는 소리 이런 것이 이렇게 예민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요고 또 하나는 현존이에요. 현존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 존재한다고 하는 느낌. 현존감. 그러니까 고요와 현존을 보조국사는 공적 영지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 깨어있기가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고요하고 생각이 고요하고 그리고 존재는 아주 깨어있는 의식은 성성하게 깨어나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걸 길러가는 게 사실은 우리 공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말 남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다가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본질이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본질 전체가 깨어나는 그런 감각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의 본질이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당신의 본질을 당신에게 대비춰 줄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요 지금 첫 대목에서 이제 이런 현상과 본질에서 현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현상이 잦아들면서, 현상이 잦아든다가 고요고 본질이 깨어난다가 현존이고. 통합니까? 네. 현상이 잦아든다가 고요, 그리고 본질이 깨어난다가 현존, 공적, 영지. 요게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한 사람이 가진 어떤 기준이에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체크 포인트, 말하자면.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환상의 장으로 가서, 이게 총 2장이 10개의 또 작은 소제목이 또 나뉘어요. 그래서 환상의 자에 넘어가면 6번째 줄에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라는 말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제가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나예요, 나. 나예요, 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가 착각이다 이거예요. 동일시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에, 우리 유튜브 그 동영상에 보면 아름다운 비유, 책에는 없지만 그 톨레가 아름다운 비유를 했어요. 그리스 신화의 에고의 탄생.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소스가 가다가, 그때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옛날 신화 시대에 물을 보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살다가 한번 물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이미지를 사랑해서 그 이미지를 동일화시킵니다. 그게 에고의 탄생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묘사가 아닐까 하고 톨레가 이야기했죠. 예, 그런 대목이 이렇게 우리한테 영감을 줘요. 그러니까 에고가 언제 탄생했는가? 자기 얼굴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모습이 봤을 때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에고가 탄생했다. 그런 말 각자 알아서 소화하세요. 근데 저는 딱 들으니까 아름다운 비유다. 그리고 정말 신화에는 우리들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들, 에고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나르시소스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에고이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 갈로 열고, 외부 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느낌, 이 환상의 자아의식, 다시 말하면 물에 비친 이미지를 사랑하고 그게 나라고 하는 것. 물에 비친 이미지를 한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나라고 하는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불렀느냐?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인 환상이라고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착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착각을 일으켰다. 그 첫 번째 착각이 아상이에요. 첫 번째 착각이 아상, 나에 대한 착각. 그리고 아상은 인상을 일으키고 중생상을 일으키고 수자상을 일으키고. 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거죠. 이때 상이 뭐냐? 고정관념. 지금 고정관념. 그러니까 무명행식 할 때 식.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첫 번째 잘못된 착각, 고정관념은 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상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대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착각이 다른 착각을 몰고 오는가를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사상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본래 나는 의식이잖아요. 의식은 나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몸이 아름다워서 몸을 나라고 이렇게 이미지의 사랑과 빠져가지고 몸을 나라고 하는 순간 아상이 생겼다. 이 말은 본래 나는 나눌 수 없는 전체인데 요 부분을 나라고 이렇게 잘라내서 아상이라고 하는 순간 남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 인상을 사람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어떤 해석에는 남이라고 하는 상이라는 고정관념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아상이 생기면 인상, 나가 생기면 남이 생긴다 이거예요. 나와 남이 갈라진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분별되면 즉각적으로 나는 다시 남을 또 분별해서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괄호 속에 이상한 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분별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쁜 놈을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은 사람 중에서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중생상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수자상은 이 숫자는 목숨 숫자거든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말을 쓰듯이 목숨 숫자는 수자는 성인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중생상과 대립되는, 중생상은 열등한 인간들이라면 우등한 인간들을, 그러니까 노자, 장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수자는 성인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중생과 수자는 대립되는 거예요. 중생은 나쁜 거, 수자는 좋은 거. 그러니까 아상이 생기면 인상이 생기고, 나가 생기면 남이 생기고, 또 이 아상은 남을 또 분별해서 중생과 수자를 또 만들어낸다. 그러면 12연기가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가 생기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해서 또 에고가 또 생로병사를 또 고통을 겪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첫 번째 착각이 연이어서 착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을 아상은 인상을 만들고, 그리고 중생상과 수자상을 만들어내서 요걸로 대표되지만 매사에 좋다 나쁘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착각이 계속 커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딱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딱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없이 쌓여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겨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만 가지고 안 되고 점수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돌아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폴레가 우리한테 보증하는 참 좋은 가르침이에요. 좋은 소식이 진짜 복된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가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환상인 줄 알면 저절로 소멸한다. 근데 만약에 환상을 실체로 대접하면 도깨비처럼 도깨비가 도깨비인 줄 알면 도깨비는 힘이 없는데 도깨비를 실체로 대하면 그 도깨비는 엄청나게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야기가 도깨비 만나면 왼쪽으로 도깨비하고 삿발을 씨름을 하면 왼쪽으로만 돌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도깨비를 도깨비인 줄 알면 그것이 환상임이 탄로되어서 폭로되어서 힘을 잃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가 어둠인데 이 어둠을 어떻게 밝히느냐? 빛으로 밝힌다. 빛이라는 거 뭐냐면 에고가 환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다. 그러면 이 순간 에고가 어떻게 우리가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에고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뿌리 깊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 우리한테 생각으로 발현되고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에 힘이 빠져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 이것이 쌓이면 에고가 환상임을 알아차렸어. 그러면 결국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이다 이거예요. 어둠하고 실험하지 말고 에고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도 에고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톨리한테 묻잖아요. 당신의 에고는 죽었습니까? 묻잖아요.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공개석상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톨리가 뭐래요? 에고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에고라고. 그러니까 에고가 죽었다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아주 깊은 그래도 톨리가 대단하잖아요. 내공이 있잖아요. 적석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당신의 에고는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예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길까봐 나의 에고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놈도 에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에고는 죽었습니다 말 못한다. 그게 바로 에고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목 나오지요. 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니까 예스라고 해놓고 그 오해할까봐 에고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놈이 바로 에고라서 얼마나 교묘한지.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서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또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에고를 실체라고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에고는 생존해요.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그 에고는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실체가 저절로 드러난다. 착각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실체다 이거예요. 착각이 사라지면 구름이 사라지면 창공이 실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포인트가 나의 에고를 알아차리기. 그래서 이 톨레가 하는 말은 나의 에고를 알아차리면 귀엽다는 거예요. 요 놈이 또 제접 피운다 이거예요. 자기를 알아차리면 자기가 또 깨부리고 꼭 우리가 여러분 자식 길러 보셨죠? 우리가 보면 머리 쓰는 게 빤한데 자기 딴에는 막 머리 쓰잖아요 애들이. 그것처럼 에고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에고의 수가 빤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 톨레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웃어줘라.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웃어줘라. 그런 식으로 에고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 불성이 깨어나는 거. 요게 지금 모든 마음 공부예요. 그냥 아주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결국 이 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 생각과 알아차림 사이에 거리를 두기. 이 말은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리는 그놈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본질이 깨어나는 힘은 더 강해서 어느 순간 아 하고 스스로 아 이게 나구나 하고 자각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면밀하게 보기. 처음에는 초보자는 떡이 돼 있어요. 생각하고 거리가 없어서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거리두기. 거리 두려면 계속 생각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수행하냐? 여러분 생각이 언제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 언제 하냐 묻지 마세요. 항상 일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무언가를 척 대하면 안에서 바로 이 생각이 간섭한다 이거예요. 이때 생각을 혼잣말이라고 부르잖아요. 몽키 마인드가 제잘 그린다. 그러니까 그 제잘 그림을 자꾸 이제 알아채자 이거예요. 깨어서 지켜봐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자각해서 그거 따라가지 않기. 그러니까 그게 공부다 이거예요. 뭐 깨달음이니 뭐니 그거는 너나 하시고 지금 나한테는 당장 순간순간 끼어드는 이 생각을 내가 바라보고 거리를 둬서 얘들을 귀엽게 봐서 힘을 빼주기. 그러면서 나는 깨어나기. 이게 공부의 아주 핵심이다.